안녕하세요.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를 가르쳐 오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아왔던 질문 하나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글이 잘 안 읽혀요. 이 글이 잘 안 읽힌다라는 게 단순히 단어를 모르거나 해석이 잘 안 된다하고는 달라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지문 쭉 읽다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장 아무리 읽어도 내용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뒤로 넘어가서 답지 펼쳐가지고 한글 해석 보죠, 근데 한글 해석을 보는데 봐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능 지문 자체가 원래 그런 문장들이 들어가요. 이게 고등학생 수준을 좀 벗어나는 논문이나 에세이나 그런 것들을 원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장들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그 문장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글 읽다가 시작부터 되게 어려운 전문 용어, 추상적인 개념 나오면 그냥 읽기가 싫죠, 그쵸? 막 던져버리고 싶고 그런데 던져버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려운 용어나 추상적인 개념이 나올 때는 무조건 수능 지문에선 뒤에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 자체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일단 넘어가면 뒤에는 설명이 나오겠지라는 마인드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신뢰의 도약이라고 합니다. 뒤에 어차피 설명해 주겠지 생각하고 넘어가기. 물론 가끔 가다가 설명을 안 해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그 용어나 개념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진짜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 그러니까 되게 지엽적인 예시 같은 거일 때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면 무조건 뒤에 설명해 주니까 일단 넘어가자.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출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2011학년도 문제인데 이 당시에 오답률이 70%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보면서 어려운 개념 나오면 뒤에 무조건 설명해 준다라는 거 확인해 볼게요. 첫 문장부터 같이 볼 거예요. It is a fundamental mistake. 아주 큰 근본적인 실수이다. 뭐 하는 것이? To imagine that when we see the non-value in a value. 우리가 가치 안에서 가치 없는 것을 볼 때나 또는 untruth in a truth. 진실 속에서 진실이 아닌 한 부분을 발견할 때. 그럴 때 the value or the truth. 이러한 가치나 진실이 ceases to exist. 존재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잘못이다.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볼게요. It has only become relative. 이것은 이러한 진실이나 가치는 only become relative. 상대적인 것이 되었을 뿐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는 되죠? 근데 이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제가 해석 다 해드릴게요. Everything human.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is relative. 전부 다 상대적이고 because 뭐하기 때문에 everything rests on an inner polarity. 모든 것들이 내적인 극성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거 뭔 뜻인지 아나요? inner polarity. 내적인 극성. 이거 보는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라?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뒤에 이런 거 중요한 말이라면 설명해 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넘어가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내적인 극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다 상대적이래요. For everything is a phenomenon of energy. 모든 것들은 에너지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란 말도 나오네요. 자, 다음 문장 또는 다다음 문장에 설명 나오겠지 믿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에너지는 반복되는 말 나왔으니까 이런 건 표시해 줍시다. necessarily depends on a pre-existing polarity. 기존에 존재하던 극성에 의지한대요. without which. 그래서 이런 polarity가 없으면 there could be no energy. 에너지도 존재할 수가 없대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그쵸? 괜찮아요?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There must always be.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뭐가? High and low, hot and cold.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대요. So that 뭐 하도록? Equilibrating process. 얘는 뭐죠? 에너지. 에너지가 can take place. 일어날 수 있도록. 아, 에너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High and low, hot and cold.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얘가 polarity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아, 내적인 극성 뭐다? 뜨겁고 차가움, 높고 낮음. 이런 극과 극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Therefore, 따라서 The tendency to deny all previous value. 모든 이전의 가치들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향. 가치라는 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상대적인 건데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 in favor of 무엇을 선호하여 their opposite 그 반대를 선호하여서 이전의 것들을 싹 다 부인하는 건 뭘까요? 빈칸에 플러스 들어가야 될까요? 마이너스 들어가야 될까요? 적어도 좋은 말은 들어올 수 없겠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다.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건 안 된다. 이게 빈칸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And 그리고 in so far as 뭐 하는 한 it is rejecting universally accepted and indubitable values.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심할 여지 없는 가치를 거부하는 것인 만큼 the result is a fatal loss. 결과는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선택지 볼까요? 1번 Another way of pursuing relativeness in human affairs. 인간과 관련된 일들에서 상대적인 걸 추구하는 건가요? 한쪽을 완전히 부인하는 건데? 아니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안 되고. 2번 바람직하다 보자마자 지워지면 되겠죠. 부정적인 말 들어가야 되니까. 3번 as much of an exaggeration. 지나친 과장이다. 뭐만큼이나. as the earlier one-sidedness. 이전에 원래 한 가치에 원래 치우쳐져 있었죠.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 그런데 얘에서 아주 조금의 사실이 아닌 것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해서 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어야 되고 낮은 게 있으면 높은 게 있어야 되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건 이전에 한쪽만 우리가 추구할 때만큼이나 과장된 것이다. 정답 3번이죠. 4번 궁극적인 진실에 다가간다. 안 되죠. 부정적인 말 들어가야 되니까. 4번 to admit presence of energy derived from inner polarity. 내적 극성? 이거 뭐라고요? 높고 낮음, 뜨겁고 차가움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소거법으로 나머지 확실하게 지워지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용어, 추상적인 개념 나오면 반드시 뒤에 설명해준다. 다음으로 수능 지문에서는요.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말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가면서 주기 때문이죠. 이거를 인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고 복잡한 말을 앞이나 뒤에 있는 더 쉬운 말로 바꿔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떠한 단어가 사용될 때 걔 혼자 동떨어져가지고 사용되진 않죠.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단어 주변에 있는 문맥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반복되어지면 문맥도 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A는 B한다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을 보는데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모르는 단어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A는 똑같아요. 얘랑 같은 건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얘가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한 말이더라도 얘랑 결국에 같은 거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Even the word love,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has a habit of growing stubborn and banal. 이거 그대로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stubborn 무슨 뜻이죠? 살균해? 균이 없는 거니까 활력이 없는, banal하면 모호한. 이거 알아도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요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주변 문맥을 통해서 얘를 더 쉬운 말로 바꿔가지고 읽을 수 있다. 주변에 있는 문맥을 한번 볼게요. 앞에는 뭐 있죠? love, 사랑이라는 말, 단어가 앞에 존재하고 있고요. 사랑이라는 말이 growing stubborn and banal, 이러한 상태가 된대요. In the abstract, 추상적인 상태로 until, 뭐 할 때까지, 뭐 하기 전까지. The moment when we glimpse a photograph, 우리가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건 사진을 보고 나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진인데요? Two grandparents, 두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patiently feeding their grandchildren an apple puree. 그들의 손자에게 사과 퓨레를 참을성 있게 먹이는 이러한 사진. 앞이랑 뒤랑 비슷한 말 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이 stubborn and banal 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걸 찾아보세요. 시간 2분 정도 제가 드릴 건데 일시정지하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셨나요?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Many of our most important ideas.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각들 중 많은 것들이 get flattened and overlooked. 납작해지고 간과되어진대요.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Their truth.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들은 gets loved up. 마모되어진대요. Through casual use. 일상적인 사용을 통해서. We know intellectually that. 우리는 머리론 알고 있다. 뭐를? We should be kind, forgiving, and merciful. 어때요? 되게 구체적인 말 나오고 있죠. 구체적인 말이니까 앞문장의 예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들, 이러한 말들이 중요하다라고 머리론 알고 있지만 such adjectives, 이러한 형용사들은 have a tendency to lose all their meaning.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대요. 뭐 하기 전까지 여기서
보이시나요? The word love, 사랑이라는 단어, 친절함, 관용, 자비로움이라는 형용사 같죠? 뒤에도 볼래요? We meet with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을 보기 전까지. 예술 작품 어디 있죠? 사진도 예술 작품 아닌가요? 이제 알겠죠? Growing sterile and banal.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결국에 뭐랑 똑같다? 요 사이에 있는 거, 이러한 형용사들은 have a tendency to lose all their meaning. 그 모든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lose all their meaning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한글 해석으로 봐도 해석 자체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필요 없고 앞에 있는 더 쉬운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 뭐다?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다. 됐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제가 반복, 재진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내용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갈 때 있죠.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듯이 앞에랑 비슷한 내용인데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 하고 있으면 걔는 뭘까요? 앞의 내용에 대한 예시, 부연 설명이겠죠. 그쵸? 반대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but, still, yet 이런 말이 붙어 있다면 앞의 내용과 반대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논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past and the future. 과거와 미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between what has happened.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What is to come.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It can be suggested that 이하라고 말할 수 있다. Our sens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반복되는 말이니까 중요하겠죠.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각, 느낌이 has always been, 항상 influenced,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뭐에 의해서? Our view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미래의 관점이 과거에 대한 우리의 느낌에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 문장 시간 30초 정도 잡고 한번 읽으면서 의미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거 이해되나요? 해석이 안 돼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혁명가들은 have always looked to the past. 항상 과거를 보아왔다. to 뭐 하기 위해서? frame their future cause. 그들의 미래의 원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as 뭐처럼 is amply illustrated by examples. 이러한 사례들에게 충분하게 표현 나타나지는 것처럼. from nationalism. 국가주의나 communism. 공산주의와 같은. 이해되나요? 안 되죠.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바꿨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해 안 가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뭐는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도 과거, 미래 똑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nationalism, communism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뜬금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이고 뜬금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나오면 뭐다? 이거 예시다.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앞에 문장 뭐예요?
이거 주제문입니다. 왜요? 이 문장이 중요한 주제문이 아니라면 예시까지 달아가면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예시라는 걸 통해서 얘가 주제문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뒤에는 그럼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똑같이 미래, 과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래, 과거 이야기 쭉 하면서 역접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주제문 내용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빈칸 문장 읽어볼까요, 이제? So, 따라서 rather than, 뭐 하는 게 아니라 see the hands of the past. 과거의 손이 always shaping the future.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it can be seen in reverse. 거꾸로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된다?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가 과거를 만드는 거다. being, 뭐 하는 거다? 다 골라볼래요? 뭐가 정답일까요? 주제문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니까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준다. 미래가 과거를 만든다. 골라주면 되겠죠, 그쵸? 정답 그러면 빈칸 앞에 past, 과거가 주어니까 past being shaped by our orientation to the future. 과거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었던 이 문장이 뭔지 이해하려고 여기 매달려버리면 답을 내는 게 되게 힘들어지겠죠.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뭔 얘기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별로 안 궁금한가요? 그래도 이만 말 꺼냈으니까 얘기할게요. 혁명가들이 미래에 뭐 국가주의든 뭐 공산주의든 이런 것들을 내세울 때 이것들을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이유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미래에 그들이 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를 내세우는 이유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미래에 주장하고 싶은 그런 주장에 맞춰가지고 과거를 마음대로 바꾸고 변형시켜서 가지고 오겠죠. 다시 말해서 미래에 있는 이유 때문에 과거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준의 이해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요거 그냥 예시라는 것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